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유재일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방송이 진행될지 여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방송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약간 2주에 한 번씩 네. 퐁당퐁당 좀 되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스케줄이 뭐가 있으셨나요? 되게 바빴어요. 근데 사실 오늘 방송도 어제 새벽까지 사실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네. 방송이 진행될까 안 될까 저도 이게 좀 네.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네네.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 좀 만나고 뭐 의료 마이크 관련 조금 의료 대랑 관련 가지고 공무원 쪽 만나고 정당들 사람들 만나고 네. 국민의힘 사람들 뭐 좀 만나고 저기 또 개혁신당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랬죠. 대표님 그 네. 최근에 언론에 그 명태균이라는 분 네. 얘기가 뭐 계속 지금 올라. 사실 저는 네. 그 기사 내용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음. 자꾸 그런 똥파리 같은 누군가 이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네. 이 나오는 어떤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걸로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게?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좀 건전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맞나요, 거기? 그거는 이제 물음표를 찍어야죠. 물음표 예. 당당하게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뭔가가 네, 뒤가 구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이 나와가지고 음. 그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네. 시작 자체가 0.63억 이렇게 그러니까 6,300만 원이죠. 네네. 그게 이제 선거 자금과 관련돼서 네. 이제 그 선거 개정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음.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구명 자기 네. 이제 구명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음. 여러 이제 정황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김종인하고도 가깝다 이준석하고도 가깝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사님하고도 가깝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자기 살려달라는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무실의 회계 담당자가 그 사무실의 주요 고객 명단하고 회계하고 이거를 전부 다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들고 나와서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경남의원들 중심으로 네네. 내 고객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억 5,700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을 누가 줬느냐 그러면서 이 비용 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혹이 물음표가 빡빡빡 찍히기 시작을 하는 상황인 거죠. 참 결국에는 여기 한번 기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검찰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네. 명태균을 소개시켜줬다 이제 이런 그렇죠. 기사까지 제가 보긴 했었는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야당에서는 특검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겠죠. 또 특검에서 또 네. 거부하면 이제 또 탄핵 가겠다 또 이렇게 그렇죠. 뻔한 시나리오로 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가는 게 좋다. 조용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야당은 계속 시끄럽게 굴 텐데 맞습니다. 예. 뭐 디펜스한 논리가 디펜스 하면 할수록 궁색해요. 이게 약간 변명하는 것 같고 핑계대는 것 같고. 핑계대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수 진영에 말씀드리는 건 네. 왼쪽도 아주 왼쪽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럼요. 김어준 같은 예. 경우에 여론조사 기관 꽃. 예. 그리고 거기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뭘 하냐면 구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예. 진영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정치인이 자기 여론조사 관련돼서 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막 여론조사 기관 섭외하고 돈 구해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저런 거 보면 우리 진영의 여론조사고 왜곡돼 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 더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조사 관련돼서 공정한 걸 원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공정한 걸 원하는데 그런데 또 진영도 원해요. 진영의 여론조사도 원한다고요. 네. 그런데 저쪽은 진영의 여론조사를 아예 대놓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여기는 그 대놓고 하는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넌 진영의 여론조사 아니냐 그러면 진영 여론조사 맞아. 우리는 돈 문제 구독으로 해결하고 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나 뭐 실행에 있어서 문제 없어. 뭐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쉬쉬하다가 네네. 이게 니네 진영의 여론조사 아니야 건데 여기서 그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쪽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쟤네들은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지만 네. 30년 동안 조심했잖아요. 잡혀 들어갈까 네네,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의 눈, 경찰의 눈, 그걸 다 피해야 검사의 눈, 사회 뭐 이런 거에 눈 그거에 다 적응을 하면서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진화가 하나도 없어. 예, 맞습니다. 뭐 이러다 우리한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다들 그러고 이렇게 서로 눈을 봐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모두가 다 거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검증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재밌는 상황이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럼 상황을 이제 보니까. 네. 저는 뭐 유명한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뭐 몇 명 왼쪽에 있을 때 많이 만나봤어요. 밥도 같이 먹고. 네. 왜 그렇게 같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냐면 지자체에서 뭐 행사 같은 거나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다 그 뭐 건물 하나 세운다. 여기 이제 뭐 재개발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게 이제 그러면 기부 체납할 때 체육관이 좋겠습니까? 수영장이 좋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이 동네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돈입니다. 의뢰죠.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정치 여론조사는 저 여론조사 회사들의 매출액의 20%가 안 넘어요. 80% 이상은 그렇게 그 회사들의 상품이나 관공서, 네네. 특히 이제 정치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은 관공서 물량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먹고 살거든요. 시민단체 뭐 해서 뭐 네네. 지자체 거 뭐 국토부 거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 거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럼 보수는 어떻게 먹고 살고 명태균 씨는 누가 챙겨준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네.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네네. 저 새끼가 문제고 나머진 다 문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 네. 왼쪽은 뒤탈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그래서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세비를 반씩 뜯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 달에 5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여론조사 발주가 5억짜리 발주들도 많아요. 근데 왼쪽에 여전히 우리가 지자체장을 먹어도 네네. 왼쪽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자체 여론조사 발주 물량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라 뭐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져가지고 뒤시다거리를 해야 되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였으면 좀 네네. 부족하면 전문가들 붙어서 그러니까요. 멀쩡한 회사를 만들어 이건 얘기를 하면 또 이거 가지고 저보고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멀쩡한 회사를 만들어줘서 예. 멀쩡한 합법적인 물량으로 그쵸, 예. 비즈니스를 하게 하면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렇게 뒤탈이 없을 텐데. 대통령도 네. 이용했고 정치인들도 이용했잖아요. 그래놓고서 그 사람이 공천장사하게 그렇게 먹고 살기를 해버리면 영향력이 생기는데 그 영향력으로 왼쪽 여론조사 전문가들 방송 출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출연하면서 영업하면서 네네. 물량 얻어서 이렇게 또 먹고 살죠. 그럼 오른쪽에 줄 대면 다 심부름꾼인 거예요. 용돈 주는 심부름꾼.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치고 이러는 형태. 그러니까 보수가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하면 왼쪽한테 계속 털릴 겁니다. 이런 그 생태계 이해 자체도 조금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또 이 얘기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시끌시끌하던데 나는 탄핵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사실상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이 이게 합법적인 단어가 탄핵인데 네. 그건 탄핵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합법 아닌 다른 영역의 어떤 끌어내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별 생각이 좀 다 들더라고요. 왜 말장난이죠. 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건가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우리가 있었던 탄핵 사건을 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네. 탄핵 사건을 다 돌이켜봐야 돼요. 네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보세요. 네. 열린우리당 때 탄핵을 그때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네.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탄핵이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대통령 노무현이 탈당을 맞습니다. 했죠. 예. 민주당 탈당하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하니까 그때 한나라당은 딸려갔어요. 그랬다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개피를 받죠. 지금 이재명은
탄핵을 할 때 이거를 이준석 한동훈이 발의해 주길 바래요. 자기네들이 끌려가고 이건 니네의 그렇구나. 내분이야. 예. 저번 2017년 탄핵도 보세요. 그렇구나. 예. 2017년 탄핵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이계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리고 민주당 애들은 네. 고마워 하고 이거 뭐 집안 싸움에서 옆에서 웃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던 게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탄핵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붕괴하면 대통령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시스템 내년에 의대 신입생들이 네네. 아 그것도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신입생 4,600명이 예, 또 그 유급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또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수업을 안 들어가죠. 이번에 보니까 이 군입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더 웃긴 건 이번 신입생들도 네. 이번 정원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도 들어오자마자 이 정책 폐지하라는 선배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반복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보수 진영 자체 내에서도 지금 멈춰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 각자의 입장이 있죠. 각자의 예, 입장이 있고 이제 자유통일당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수 진영 자체가 다 빨려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서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예. 이 정책이 과연 보수 정책이냐?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이거 건 보수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네. 이야기 추진했다가 500명 400명 추진했죠. 400명. 예, 추진하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쏙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부추기고 있는 게 누군 건가요, 이게? 모르죠, 아무도. 분명히 누군가 부추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네. 결국은 네. 대통령이란 자리는 누가 부추겼건 간에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벅스 스탑 히어라고 돼 있잖아요. 책임은 모두 여기서 나한테 내가 진다. 누가 나한테 건의를 했건 누가 예. 나한테 그 뭐 제안을 했던 간에 네네. 결국은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환장하는 거죠. 속이 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의사들이 저기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거의 예. 의사 선생님들이 예.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어디 진료나 치료 받으러 가시면 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 진료비도 안 받으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는 걸 유튜브 통해서 보셨는데 예. 목사님 나 그 이민 가려고 하다가 어. 미국에서 그 이제 라이센스 다시 따서 미국에서 의사 하려고 하다가 네. 목사님이 문재인 싸우는 거 보고 그렇죠. 근데 그거 지켜보기로 내가 결심하고 짐 풀었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 문재인이 정원 늘리려고 그럴 때 네네 그거 늘리지 말라고 싸웠었어. 여기도 내가 찾아봤어. 맞습니다. 문재인이 늘리는 거 안 예, 됐는데 윤석열이 늘리는 건 되는 거는 아니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우리도 내로남불하면 안 돼. 목사님께서도 방송에서 예. 이제 그 얘기를 꾹꾹 참으시다가 저 많이 참으셨죠. 예 많이 참으시다가 한마디 이제 하실 거예요. 왜 그걸 선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근데 우리 이렇게 청기누설해도 안 웃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왜 애들 이러는 거야? 왜 애들? 이건 진짜 근데 나 성대모사 했나? 이게 진짜 빨리 조금 정상화가 돼야 네. 정권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럼 오늘 사실 주제가 네.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인권조례 관련돼서 사실 중요한 게 교육감 선거가 이제 16일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16일인데 보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보수가 단일화를 한다 해도
까봐야 된다. 이거 전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 지금 보니까 그렇죠. 1% 미만 차이로 아슬아슬 네. 접전인데 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예. 이 모든 게 저번 지방선거는 예. 단일화했으면 그냥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좋을 때 단일화하지 그러슈 이거죠. 네, 충청도 맞습니다. 사투리식으로 어제 오지 그러슈. 오늘은 이게 길이 막혀요 이런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네. 전반적인 이 진영이 가지고 있는 혼미함이에요. 진영이 가지고 있는 혼미함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일 그런 게 보궐선거가 적극선거거든. 적극선거층 축구 그러니까 누가 선거하러 나오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보수 진영 자체가 발걸음들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보궐선거 이거 휴일도 아닌데 이거 그것도 정치인 선거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인데 우리가 나가서 누가 선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고요. 누가 나가요? 지금 이 광장에 나오시는 이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라고 하자고요. 정당들의 지원에서 개혁신당이 조전혁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거 느껴지세요? 아니요. 아니죠. 예,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간접 지원하는 거 느껴지세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른데 저쪽은 민주당이 움직이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조전혁 의원은 사실 약간 혼자 고군분투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네요. 네. 진짜. 예. 이럴 때 등장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극우 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주류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보수가 되게 안타까운 건 우리가 9가지가 달라도 예. 한 가지가 동의하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동의하는 걸로 연합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돼요. 예, 맞습니다. 너랑 나랑은 9개가 다른데 예. 한 개가 같으니까 그 한 개가 다른 게 민주당 집권하는 걸 막는 거야. 그러면 대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동맹을 할 수 합쳐야죠. 있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 네. 정광 목사님 얘기하실 때 끄덕끄덕 하다가도 그건 아닌데요. 하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이렇게 품으시잖아요. 품어도 그치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난리치는 거를 막아야 되고 맞습니다. 민주당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걸 같으면 예. 그걸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 큰 집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조전혁은 보수지의 단일 후보인데 예. 제가 단일 후보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들이 예. 제도권 정당들이 관심 없고 이거를 조전혁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거는 네네. 자유통일당이 제일 세력으로 보면 저희는 막 기자회견 촬영해드리고 막 뒤쫓아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 뉴라이트 극우 꼴통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 짜고 나오잖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크리스천 투데이 나온 기사인데 대국본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그쵸. 이게 저희 이제 네. 팀에서 나가서 서효시 교육감 선거 조전혁 후보 지지 선언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준비해드리고 그다음에 장비부터 촬영까지 되게 다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실무 조직이 여기만큼 돌아가는 데도 없어. 아니 되게 웃겨서 저런데 현수막 하나 하고 마이크 준비하고 차량 네네. 동원하고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는 상시 대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딴 데는 저희. 렌트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거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저희 그 세팅이 딱 차려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계약서 쓰고 보험 쓰고 그거 한번 렌트하려고 하면 또 맞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네. 어디에 반환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 네, 저희는 없죠. 그리고 예. 운전기사 뭐 또 이거는 그냥 항시 대기잖아요. 예, 저희는 한 사람이 네. 저 장비 다 들고 가서 운전까지 하고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군과 상비군의 차이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비 전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거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네. 어떻게 제도권 정당들이 조전혁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면대면 하고 그 주류 언론들도 그렇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보면 주류 언론에서 이게 저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휴
저는 이제 또 여기 우리 또 여기서 우리 팀 중에서 약간 그 포메이션이 다른 게 또 이제 주주 제도권 네. 뭐 공무원들 이런 건 이제 제가 많이 예, 만나고 다니잖아요. 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 자기들과의 달라. 음. 우리는 자유통당 세력하고 우리는 다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수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 뭐 하나만 달라도 콩가루가 돼. 그래서 지금 조전혁 후보를 그러니까 단일 후보인데 단일이 아닌 단일 대우로 밀어주고 있는 후보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분열을 극복하고 단일화하고 이번에 이게 이제 선거를 완주한 다음에도 네. 저번에 단일화 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선거 관련돼서 이기든 지든 간에 네. 우리 진영 자체가 반성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10개가 달라도 1개가 같으면 네. 연합하고 세를 규합해야 된다라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그게 안 돼요. 그 보니까 그래도 이번엔 박선영 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기사 나온 내용 보니까 정근식 선거운동 정치 노르마를 하고 있고 네. 조전혁 의원의 희생과 헌신과 뜻을 받들어서 네. 서울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한 표를 네. 더해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 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는 고맙죠. 네 사실 이 진짜 단일화가 너무 안 됐었고 네. 그다음에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셨었잖아요. 20% 넘게 나왔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양보를 해서 힘을 모아주신 것만 해도 1단계는 그래도 잘 통과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 요번에 이기는 선거였으면 네네. 저번에는 이기는 선거였는데 단일화가 안 됐죠. 네네. 요번엔 어려운 선거니까 단일화가 또 잘 되네. 이게 참 정치공학적으로 참 예,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제가 사실 학생인권 조례였는데요. 네. 조전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이 학생인권 조례 이런 거는 다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학생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예.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방 깐 적 있어요? 소지품 검사 했죠. 저희 때 했죠. 이렇게 해서 가방 이렇게 털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 중에 막 담배 있고 이런 애들 막 그렇죠. 잡혀가고 막 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거 학생 인권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죠. 안 되죠, 했다가는 그렇죠. 학생들 인권을 지금. 지금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일로 와봐. 그래서 반장 네.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네네. 반에서 애들 패는 애 누구야? 선생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예, 예. 선도부라고 있는 거 예, 있었었나요? 예, 예,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완장 차고 예, 예. 이렇게 돌아다니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3학년 애들 선배가 잡아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2학년 일진과 3학년 선도부의 혈전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일명 정보 활동을 못 해요. 캐 묻고 다니고 네네. 누가 누구랑 친하니 누가 누구한테 괴롭히는 거 있니 이런 거를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예. 선제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걸 선생님이 정보 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도 포유류예요. 인간은 포유류고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집단 생활을 하는 포유류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서열을 정합니다. 서열을 정하는데 네. 우리가 남자 학교를 다녀 보시거나 네. 이러면 다 알잖아요. 네. 선생님 안 계시면 선생님이 계셔도 우리는 서열을 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열을 정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일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의 그 전권 그리고 그 일진들이 그냥 단순히 주먹 쓰는 일진이 아니라 일진 비즈니스를 하죠. 네. 그 일진 비즈니스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로 스포츠 그러니까 불법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이런 거, 불법 도박, 온라인 도박, 불법 토토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팔죠. 친구들이 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거로 돈을 번다거나 네. 제일 심한 거는 또래포주죠. 그러니까 또래포주가 뭐냐면 자기 그 동네 그 동년배를 이렇게 알선하고 수수료 받고 이런 또래포주와 그러니까 도박과 매춘을 학생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올려주세요. 네. 예.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설마 내 아이가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불법 도박을 해봤다. 네. 되게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디서 계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계도해야 그럼요. 되죠. 예.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은 시간 있는데 학교에요. 선생님들이 물어는 볼 수 있죠. 네. 불법 도박해본 사람. 음. 근데 누가 불법 도박하는지 감시하겠어. 아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진짜, 되죠. 예, 그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게 없었을 때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였어요? 한 선생님이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권력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진인 건데 학생 주인 선생님 정말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네. 일진이 선생님보다 권력이 더 있어요. 되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괴롭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방어적이 되죠. 요즘에 보면 선생님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생 인권은 있는데 교권은 없는 거죠.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쯤인가 15년 전쯤에 이제 저희 교회에 교감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 그래서 CA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활동에 CA 선생님으로 좀 와달라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한 1년 정도 가서 이제 CA 특별활동 선생님으로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네. 와, 저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들어갔더니 네.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네. 제 말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책상. 책상을 쪽으로 딱 치면서 네. 야 니네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조례다 뭐다 해서 학교에서 쫓겨날까봐 아무 말 못하지만 나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돼 나와 해가지고 막 그 훈계를 막 한참 몇 시간 거의 한 시간 동안 훈육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 2교시 수업 때부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훈육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데 학교에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게 벌써 이 좌파들이 장악한 지가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라는 기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좋냐? 그러니까 학생들 개판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일진한테 시달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정글 속에 던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되려면 권력 서열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질서에 대한 교육이 그렇죠. 필요하죠. 예. 선생님에 대한 권위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짓을 그러니까 지금 돼서 학교에 경찰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참. 심각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었던 게 불법 도박 추적할 때 되게 놀랐던 게 25살짜리 고등학생인 거예요. 고등학생이요? 네. 25세 고등학생이에요. 네. 계속 유급을 당하는 겁니다. 와. 학교에서 영업하려고. 일부러 졸업을 안 하고 계속 거기가 이제 영업장인 거네요. 네. 영업 그러다가 관리하려고. 이제 되다가 유급당하고 네. 복학하고 유급당하고 복학하고 유급당하고 복학하고. 와. 지금 올려주세요. 이거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무인증 베팅. 네. 그러니까 인증 없이 베팅이 가능하다. 불법 도박 사이트 85%가 성인 인증 문턱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 어렸을 때는 해가지고 야 동전 100원씩 올려놔 해서 일면 삥 뜯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삥 뜯는 건 낭만의 시절이었다니까요.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일진 비즈니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도 그러고 많이 버는 학생들은 한 달에 1,500만 원씩 버니까. 학생들이 도박을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그러니까 일진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일진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MZ 조폭이라는 게 생겼고 계속 토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몸에 문신을 하고 타워 팰리스 같은 데서 살아가고 막 이 외제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퍼들어 자고 도박, 매춘, 마약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우니까 얘네들이 딴 거 할 생각을 안 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 마약 검거도 약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 지금 청소년들 지금 공부 못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조금만 서울 외곽으로만 나간 학교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입학률 떨어지고 이런 학교들에는 저런 애들이 제일 출세한 애들입니다.
진짜 심각하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몇 살때 벤치 타고 네. 등장을 하고 외제차 타고 등장을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 그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렇게 이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비전이 그런 인생으로 전략해버리면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동네에서 누구 있고 어디로 갔고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네. 아까 그런 비즈니스에다가 사채업하고 건물주 한단 말이에요. 와, 이 기자 참 사이버 도박을 즐긴 청소년 1,000명 검거.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사이트를 네. 해외에 있거든요. 예. 누가 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를 만들면 잡히니까 예, 옛날에 마늘밥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연예인들 줄줄이 잡히고 전부 다 해외로 사이트를 옮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깡패를 검거를 하고 봤더니 깡패가 하는 얘기가 사이트 이거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 때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한국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싸게 해준다. 30% 싸게 해준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맡겼더니 북한 북한 애들이었어요. 평양 과기대 애들. 기가 막히네. 기가 막. 그 KBS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걸 한 달에 300만 원씩 서버가 3,000개면 얼마입니까? 와, 그걸로 지금 김정은 뒷돈 만들어 뒷돈 주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 보이스 피싱 하지, 예. 매춘하지, 아유. 다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잡죠. 해외 서버니까. 야,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진짜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불법 사이트 제작자는 북한 여기 IT 나오네요. 조직. 예. 한국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자는 북한 IT 조직.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지금 자, 돌아오고 보세요. 있습니다. 예. 그냥 한국 학생 인권 조례, 네. 일진 비즈니스 방치,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배밖에 안 늘었다고 마약이. 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마약 유통 어디서 해요? 어디 산 마약이에요? 참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딴 데 가면 다 저보고 미친놈 소리라고 하는데 주사파들이 만든 나라에서 마약 유통, 불법 도박 네. 이 모든 게 다 북한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돈 세탁하고 이런 돈 하려면은 남부지검 금융진건 합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네. 추미애가 장관 되자마자 그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진짜. 그렇다고 이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도 난리를 치는 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거를 하고 뭐를 하냐 마약과의 전쟁 한다고 해서 저는 범죄와의 전쟁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한동안 그 당시에는 진짜 네. 비장하게 네. 이 마약과의 전쟁하겠다고 외쳤었잖아요. 네. 안 해요. 아 심각해졌네 진짜.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좌파들은 사회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 주제를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는 활동가를 길러내는 사회 활동을 안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있는 마약이 생산지 자체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그거로 새나가는 돈이 지금 몇 조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서버 하나당 제작비가 뭐 얼마에 한 달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예. 매달 300만 원씩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 서버가 잡혀 들어가는 깡패 진술에 의하면 네네네. 그럼 북한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정화시키는 제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노력을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하고 있냐고요. 사건은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누가 나서고 있냐고요. 아무도 안 나서고 있어요.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참. 아, 대표님 진짜 이게 좌파들한테 자금이 흘러가는 것부터 해서 네. 또 교육이면 또 교육 영역에서 우리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고 있고 조전혁 의원 말로는 학생인권 조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괴물로 변모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준비해야 될 영역들도 있고 길러야 될 인재들도 있고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좌파 교육감들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이
그 왕따, 네네. 학교 폭력, 일진 비즈니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공론화 시켜야 돼요. 진영 자체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네네. 이제 조사관으로 나라에서 조사관, 뭐 지역 지자체에서 조사관에서 감투도 씌워주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로 인력으로도 키워도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왼쪽에서 그렇게 사람 키우고 사람 관리하는 걸 배워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런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정책에서 밀리고 조직에서 밀리고 자금에서 밀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이틀 전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했죠. 예. 그래서 그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게 지금처럼 탄탄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부터라도 사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거 준비를 해야지만 해야 돼요. 된다. 예.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어디서 해요? 어디서? 국민의힘이요? 참 답답한 상황이 좀 네. 연발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막기 위해 사실 조전혁 의원이 입장을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저도 그 매 투표할 때마다 사실 조전혁 의원에다가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늘 좌파한테 뺏겼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되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간절한 바람이 좀 한 네.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전혁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일단 보궐선거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 임기 기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예. 이럴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좌파가 뭐 했는지 감사는 철저히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해서 뭘 하겠습니다라는 거에서 1년 8개월 정도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래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좌파 교육감이 오래 했으면 10년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 사이에 요 앞에 다음 선거까지 네네. 철저히 무슨 일이 감사를.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여다볼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선수들 뭐 제가 보기에는 네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 참. 그 매주 이렇게 오셔서 유재열 대표님께서 이 자유우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전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네. 진짜 이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근간을 뒤집어 엎으려면 사실 진짜 잘 준비하고 우리 국민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 선수들이 잘 길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늦었지만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열 대표님 다음 주에 저희가 모시고 또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 이틀 중에 스케줄이 되는 일정으로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썸네일이나 광고 통해서 언제 방송이 나가는지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결국엔 이기려면 투표장으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독려해 주셔서 이번에 꼭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좋은 교육감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